울산은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기다렸던 퇴원자만 한 명이 더 추가돼서 모두 3명의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끝났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상황 김영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퇴원자가 한 명 더 들어서 완치된 분이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 40세 여성인 16번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술집 주방 업무 종사자인데요.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2월 2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울산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1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퇴원, 그러니까 완치자가 모두 3명이 됐습니다. 예, 자, 퇴원을 하면 지금부터는 괜찮은 겁니까? 며칠 동안 격리되고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이 병원에 입원을 한 확진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요. 퇴원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 일정 기간 자가격리와 외출 자제 등을 공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원은 곧 격리 해제를 일컫는데요. 격리 해제가 되면 일반 시민과 똑같게 됩니다. 예, 완치 판정받고 퇴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날아갈 듯한 기분일 것 같아요. 자, 25번 확진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2월 16일 날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분인데 3월 1일에서 증상이 나왔단 말이죠. 감염 경로를 두고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25번 확진자는 대학생인데 대구 신천지교회 교육생입니다. 2월 5일과 15일, 또 16일에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 3월 1일에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만약 신천지교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 14일을 꽉 채운 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확진자와 나눈 진술에 의하면 25번 확진자가 대구에 있는 원룸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는데 이때 배달원이 기침을 심하게 했었다고 말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역학조사관이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이용 정보와 GPS 정보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울산 지역 요양병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3명이나 나왔다고 해서 약간 긴장되는데 이분들 코로나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조사를 했었는데요. 울산은 남구에 2명, 북구에 1명 등 모두 3명이 폐렴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코로나 검사에서는 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신천지 고위험군 전수조사 마무리가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1일 오후 4시 40분까지 신천지 울산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인과 교육생, 미성년자 등 5,1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476명이 유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351명이 음성, 5명이 검사 중입니다. 네, 늦었지만 잘 됐습니다.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나 조사 지금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기존의 명단을 확보한 5,151명에 대한 이 능동 감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울산 신천지 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해왔고 또 이 고위험군들이 잘 협조를 해줘서 큰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 대구나 경북 등 고위험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예. 울산시는 명단에 없었던 교인들이 추가로 나오면 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능동감시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신천지 교인 중에 요양병원이나 노인시설이나 또 간병인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명단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중대본에서 3월 10일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또 간병인 등 22명의 교인과 교육생 명단을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의 명단을 즉시 보건소로 보내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명은 이미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22명은 울산시가 이미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양병원 말고도요. 병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명단은 아직 못 받았습니까? 네, 중대본에서 이 병원과 어린이집 또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3월 13일까지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나오게 되면 울산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고 또 장애인 시설도 휴관에 들어가면서 취약한 계층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밥을 못 먹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로식당이 휴관을 하면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이 울산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어르신들에게 즉석밥과 간편 요리 등이 담긴 식품 꾸러미를 전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독거 어르신이 한 8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2회에서 6회 정도 밑반찬을 배달하면서 건강 상태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또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협회 등 13곳에 마스크 5,300여 매를 배부했고요. 손소독제도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김동영 기자가 이어서 리포트를 할 모양입니다. 자, 콜센터, 보험회사, 댄스 강습장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울산에서는 대표적인 콜센터가 8곳이 있는데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집단교육시설은 23곳인데요. 교육을 취소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거나 타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줌바 댄스 강습 시설도 조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30곳,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1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휴원 또는 휴강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울산시는 또 이 누락된 시설이 있는지 파악에 들어갔고 노래방이나 이 PC방 등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곧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울산에서 오늘도 미담 사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네, 울산 중소상인협회에서 이 생수와 컵라면 등을 선별진료소에 전달했습니다. 또 동구 상진초등학교의 한 5학년 학생이 저금통에 모아둔 11만 7천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조계종 사업연합회에서는 현금 1,000만 원과 쌀 200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미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따뜻한 기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영환 기자 수고했습니다.